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라는 특별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는 요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여유를 누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날은 맑고 청명하고, 어떤 날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날씨가 매일 다르듯이 우리의 하루하루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곤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모두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아침 산책을 나가보면 같은 시간에 운동하시는 이웃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 인연들이 이제는 반가운 친구가 되었지요. 오늘도 건강하시죠? 라는 간단한 인사가 오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부부는 올해로 결혼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바빴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불완전함조차 사랑스러워졌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면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로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었네요. 엄마, 아빠가 옳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같은 고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특히 손주들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바빠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손주들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첫걸음마, 서툰 말솜씨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지요.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서둘러 출근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여유로운 아침 산책으로 바뀌었지요. 일하느라 바빴던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동네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발견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피어있는 계절꽃들, 이웃들과 나누는 반가운 인사, 시장에서 만나는 정다운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한 일이 되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몸을 움직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서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아직도 산책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답니다. 붓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쓰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때로는 다 같이 전시회도 구경하러 가지요. 늦게 시작한 취미 생활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도 나이 든 후에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주 미루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날이면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설렙니다. 다들 백발이 되고 주름이 늘었지만 웃음소리만큼은 여전히 18대와 같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남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이 또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을 돕는 일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뵈면서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있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계들이 처음에는 참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차근차근 가르쳐준 덕분에 이제는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들의 얼굴도 보고 문자 메시지로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배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것이 지금은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이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적당히 일하고 쉬며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 이런 평범한 일상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몸이 건강한 리듬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여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계절의 변화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 가을의 알록달록한 단풍, 겨울의 하얀 눈. 매 계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무심히 지나쳤는데 이제는 창밖에 핀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설렙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희망을 느끼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들을 보며 생명력을 느끼고 가을에는 낙엽을 보며 비우는 지혜를 겨울에는 흰 눈을 보며 쉼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맛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이 문득 그리워질 때면 이제는 제가 직접 끓여보곤 합니다. 비록 어머니의 손맛과는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 일도 이제는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봄나물의 향긋함, 여름 수박의 시원함, 가을 갈치의 고소함, 겨울 귤의 달콤함. 계절마다 우리에게 선물하는 맛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동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제는 없어진 옛 가게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 자주 가던 문방구, 늘 북적이던 시장통, 이웃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던 작은 공원. 그 장소들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의 추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새로 생긴 건물들을 보면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정과 이웃 간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이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작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빨리 이루고 싶어 조급해했는데, 이제는 기다림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명절이면 모여드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며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끌벅적한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손주들의 제잘거림, 딸과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대 차이를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대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산책을 하다 만나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도, 베란다의 화초에 물을 주는 일도, 이제는 모두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는데,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 자녀들과 공유하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손주들과 함께 유튜브를 보며 세상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고, 문화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저에겐 큰 도전이자 즐거움이 되었지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볼 때면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 그때의 설렘과 행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지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면 마음 한켠이 아련해집니다. 그때는 미처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조금씩 배우게 되지요.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하며 들려주는 새로운 노래도, 할아버지, 이런 게임도 있어요 하며 보여주는 신기한 놀이도, 이제는 모두가 즐거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당한 운동.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지요.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서두르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건강관리의 비결입니다. 때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작은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파트 살면서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때로는 직접 담근 김치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이웃들과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도 나누고 서로의 경험도 공유하면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되지요. 저녁 무렵이 되면 창가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때로는 내일의 계획도 세워보지요. 젊었을 때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이런 여유가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진리들이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실수도 인생의 일부라는 것,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게 만들어 주었지요. 특히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도 모두 달라졌지요. 때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가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도 찾게 되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그릇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더라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넓어진 마음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되뇌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좀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요. 작은 일상의 순간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보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도해보는 거지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큰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설렘도, 단골 시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순간도 모두가 소중한 즐거움이 될 수 있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노래교실에 가면 어깨도 들썩이고 웃음도 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지요. 혼자 계실 때는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 노래가 나오면 젊은 시절 추억도 떠오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덜 외롭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찾아올 때 더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면 좋겠지요. 특히 손주들이 오면 집안이 더욱 활기차지지 않나요?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우리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답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라는 좋은 것이 있어서 멀리 있는 가족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참 편리합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곤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시지요?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체조하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강 관리랍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실컷 웃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요? 때로는 마음이 심하게 출렁일 때가 있지요. 자녀들 걱정에, 건강 걱정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면 잠도 잘 오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걱정이 될 때는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복지관이나 상담소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지요. 직접 담근 김치 한 접시, 텃밭에서 딴 상추 몇 잎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지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해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나이의 특권이 아닐까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혼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먼저 현관문은 꼭 잠그는 습관을 들이시고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세요. 요즘은 문 앞에 카메라도 있어서 더욱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집 안에서는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신고 전기 코드는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화장실이나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화번호들, 가족, 이웃, 병원, 119 같은 번호들은 전화기 옆에 크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병원에 가실 때는 복용하시는 약을 메모해 두거나 약봉지를 챙겨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진료 받으실 때는 아프신 곳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여쭤보세요.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노인 할인도 해주고 동행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 동네 가까운 병원 몇 군데를 정해두시면 갑자기 아프실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찾아가실 수 있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세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영양가 있는 점심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많이 있답니다. 말벗 서비스, 도시락 배달, 교통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복지 정보를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복지관 선생님께 여쭈어보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커튼을 활짝 열어 햇살을 맞이하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기,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 놓아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와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평소 가지 않던 시장 구경을 간다든지, 동네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본다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체가 우리 생활에 활력을 더해준답니다. 때로는 마음이 외로워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 지내시죠? 라는 간단한 인사로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지요. 복지관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식사하기가 귀찮아지시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하루 3끼는 꼭 챙겨 드세요. 밥상을 차릴 때는 색깔이 각각 다른 반찬을 3가지만이라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국을 끓이실 때는 한 번에 넉넉히 끓여서 조금씩 나눠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데우실 때마다 신선한 파나 두부를 넣으시면 또 다른 맛이 된답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는 평소 좋아하시던 반찬을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물은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아요. 저녁 식사는 자기 전 3시간 전에 가볍게 하시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잠이 잘 온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지요. 낮에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낮잠은 30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차나 커피를 피하시고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잠자리는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것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창문을 열고 하는 심호흡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팔과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주고 어깨도 돌려주세요. 허리는 무리하지 않게 앞뒤로 살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꼭 산책을 나가보세요.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 없이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경치도 구경하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 교실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환절기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니 겉옷을 챙기시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을에는 일찍 나들이를 다녀오시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해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꼭 손을 씻고 양치질도 잊지 마세요. 식사는 계절 음식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에는 그 계절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답니다. 적은 용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면 더욱 알뜰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나 용돈은 꼭 달력에 기록해 두세요. 지출하신 것도 작은 수첩에 적어 두시면 나중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장보기는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가세요. 특히 식료품은
한 번에 많이 사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은행 일은 사람이 적은 시간에 보시면 편하고, 통장과 도장은 꼭 따로 보관하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오면 절대로 현금을 보내지 마시고, 꼭 자녀분들께 먼저 연락하세요. 우리 모두 치매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두뇌를 사용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신 후에는 누군가에게 오늘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 게임도 재미있게 해보세요. 물건 값을 암산해 보거나 전화번호를 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장기나 바둑 교실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두뇌 운동이랍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세요. 급하게 연락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연락처는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시고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도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서두르다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는 신호가 충분히 켜져 있을 때 건너시고, 밤에는 가급적 혼자 다니지 마세요. 택시를 타실 때는 꼭 미터기를 확인하시고, 도착하면 잔돈을 잘 살펴보세요. 병원에 가실 때는 불편한 곳을 메모해 가시면 좋아요. 진료실에 들어가면 긴장되어서 궁금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 약을 드시고 나타난 불편함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약을 받으시면 약봉투에 크게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써달라고 하세요. 돋보기 없이도 볼 수 있게요. 약 먹는 시간이 헷갈리시면 약통도 같이 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시간별로 나눠주는 약통이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자녀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니까요. 대신 만날 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손주들 자랑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통화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 많이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니?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해라. 이런 간단한 마음 전하기로도 충분해요. 냉장고 안에는 있는 음식을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잊어버리기 쉽답니다. 김치나 반찬을 보관할 때는 작은 통에 나눠 담아두면 편해요. 한 번에 많이 꺼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기를 아끼는 방법도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두고 전등은 LED로 바꾸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답니다. 창문 옆에 앉아 계실 때는 커튼으로 햇빛을 조절하세요. 너무 강한 빛은 눈이 피로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젊음은 가져갔지만 지혜를 주었고, 체력은 가져갔지만 여유를 주었으며, 빠른 걸음은 가져갔지만 깊이 있는 시선을 주었지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화려한 성공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아는 우리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비록 걸음은 느려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될 이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특별한 선물과 함께한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며 성장해가는 여정을 이어가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